어색한 분위기로 잠들었던 턱식과 백합 마지막 날 아침입니다. 영상에서는 38분쯤이고요. 턱식님이 먼저 일어나네요. 턱식님은 자기가 일찍 일어나서 백합님 시간 알람 울리니까 또 꺼주고, 저런 것도 턱식님은 백합님 알람을 꺼주면서 역시 이 사람은 내가 아니면 안 돼 이런 생각도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있어. 그냥 남자 여자로 할게요. 이건 성별은 바뀔 수도 있어요. 남자는 예를 들어서 꼼꼼하고 계획적이야. 강박적이고 통제적이지. 여자는 조금 산만하고 즉흥적이야. 그거를 다시 생각하면 무던하고 여유 있지. 이거는 남자 여자의 차이가 아니라 두 사람의 차이야. A랑 B가 있어. 처음에 A는 B에게 뭐가 마음에 들었어? B의 여유가 좋았어. 좋다 해서 어떻게 돼? 저 사람은 덤벙덤벙. 안전한 단어가 있었네요. 저 사람은 실수가 많다. 내가 없으면 안 된다로 가버려. 여기서는 상대가 의지할 수 있다 해서,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저 사람은 좀 통제적이다. 거기서 숨 막힌다. 얼굴만 봐도 경기가. 그 사람은 내가 없으면 안 된다 해서 어떻게까지 흘러가? 못난 사람. 이렇게 흘러간다고. 참 슬픈 일. 이게 처음에는 이것도 그냥 하나의 극단적이지만 상대가 좋았던 이유가 결과적으로는 상대가 나쁘게 보이는 거야. 그럼요. 이렇게까지가 돼요. 상대의 어떤 나와 다르기 때문에 좋았던 면이 어느 순간 그것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야. 지금 턱식님과 백합님 약간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이게 1, 2, 3, 4단계로 해서 내가 썼다면 지금 한 3.5단계쯤에서 서로가 지금 보고 있어. 이게 2단계로 넘어갈 때, 3단계로 넘어갈 때 넘어가지 않게 자꾸 다시 돌려야 돼, 마음을. 그래, 내가 이 사람의 이렇게 여유가 있는 면 때문에 내가 도움이 되지. 그래, 이 사람을 내가 이렇게 좀 해주지만, 그래, 이 사람은 이런 걸 못하지만 다른 면에서 좋지. 이렇게 자꾸 그 사람의 장점을 보려고 해야 돼요. 방금도 지금 어때? 백합은 알람을 안 끄고 화장실에 갔어. 그러면 여기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또 덤벙대네. 내가 없으면 안 되네. 못난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여기서는 나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돼. 이런 면 때문에 내가 보완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이 관계가 가거든요. 이거 진짜 정말 많은 커플들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프로세스가 진짜 대부분의 커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이 단계에서도 회복이 가능할까요? 회복이 가능해요. 근데 이 두 사람은 애초에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안 돼. 부부는 뭐 3, 4단계여도 가능해. 회복할 수 있어. 이 4단계까지 이르는 과정이 뭐 5년, 7년이 걸렸기 때문에 다시 이 사람들에게 너네들에게 1단계였던 때가 있었어 얘들아 라고 하고 그걸 다시 깨우쳐 줄 수 있고, 지금 결혼을 했고 과거에 사랑했던 시절을 떠올리게 하고 그 상대의 필요성, 그 사랑을 다시 인지하게 만들므로써 1단계로 돌아올 수 있어요. 저들은 안 돼. 턱식하고 백합은 사랑했던 사이가 아니에요. 두 사람이서 싸운 서사도 길지도 않아. 여기서 돌아올 수가 없지. 지금 1단계에서 4단계로 넘어오는 게 너무나 빠르게 넘어와 버렸어. 너무나 이렇게 극단적인 화학 반응이 너무 빠르게 일어나서 이거는 돌리기가 오히려 어렵지. 상대에 대해서 여유가 있고 좋구나, 의지할 수 있구나, 이 과정이 너무 짧았어. 이 과정이 짧아서 이 좋은 기억이 없어. 두 사람은 추억도 기억도 사랑도 없기 때문에 돌릴 수가 없는 거야. 그쵸. 이 둘이 사랑하는 사이에서 출발을 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서로가 막 질리는 모습도 보고 하면서 왔으면 뭐 어떻게든 서로 노력하면서 갈 수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은 뭐 그럴 수 있는 서사가 없으니까. 이게 모든 게 다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저게 어떤 상황에서는 장점이고 어떤 상황에서는 단점이고. 턱식에게는 꽁 대신 뭐 봉황이라고 하지만 꽁 대신 봉황이 어딨어. 봉황은 봉황이지 꽁 대신 봉황하는 사람이 어딨어. 부부간의 관계가 저렇게 고착된 상태에서 해결 방법은 뭘까요? 이런 경우에는 이런 걸 깨달아야지. 다시 이 사람의 장점. 이게 좀 그렇게 생각해야 돼. 스스로 저걸 깨기가 참 어렵긴 한데, 네가 나를 덤벙댄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여유 있는 면이 우리가 보완되는 거야 라고 좀 기분 좋을 때 자꾸 주입을 해줘야 돼. 내가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너에게 도움되는 거야. 이게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이유야. 너의 그런 면 참 대단하다. 나의도 이런 면에서 우리는 다른 면이 서로의 생존에 도움이 된다. 그게 둘 사이에서 안 되면 제3자가 개입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 한번 이렇게 못난 사람으로 이제 상대를 고정시켜서 바라보면 이거를 못 깨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못난 사람이 아무리 말해봤자 깰 수가 없어. A가 B를 못나게 보고 있는데 B가 나 안 못났어. 나 여유가 있는 사람이야. 여유가 있어서 좋아했었잖아. 그거는 CR도 안 맞게. 못난 사람이 하는 소리라. 이런 경우에는 A가 조금 권위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의 메시지나 아니면 뭐 두 사람이서 함께 아이를 키워가면서 그 아이를 통해서 좀 깨닫거나 아니면 뭐 위에서 어떤 권위로 이렇게 내려오거나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턱식은 화장실도 갔다 오고 알람도 꺼주고, 내가 꺼줬다고 하지만 턱식님이 시계 알람을 안 껐으면 어때? 백합이 껐겠지. 턱식이 봤을 땐 아유 이것 봐 알람 울리는지도 모르고 화장실 가가지고 내가 안 꺼주면 뭐 계속 울리지, 계속 울려. 이거 알람 울리다가 이거 배터리 다 나가가지고 이따 전화통화도 못하고 이거 이렇게 전기를 함부로 쓰고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지. 으이구 애기야 그냥. 그렇게 백합님은
아침에 이제 화장을 하면서 이제 목이 물렸다고 하니까 턱식님이 와가지고 모기 기피제 막 쫙 뿌려주고 망고 주스 한 잔 줄까? 엄청 엉덩이도 가볍고 자상한 모습들을 보이죠.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저게 백합님에 대한 애정, 그냥 우러나서 나오는 거, 버릇 이런 것만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면 턱식님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앞뒤의 모습들을 보면 확실히 턱식님은 인정 욕구가 강한 사람이고 그냥 저게 몸에 뱉다기보다는 저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할 사람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백합님도 저런 턱식님의 망고 주스를 따라오는 저런 친절이 친절로 안 느껴져. 백합님은 저걸 안 주스면서 참 주스도 사과 주스도 아니고 망고 주스? 참 턱식답다. 턱식다워. 망고 주스가 아무래도 조금 더 바디감이 있으니까 더 배불러서 포만감이 오래 갈까봐 이걸 사줬나? 망고 주스가 더 꾸덕꾸덕 해가지고 한 끼니 하려고? 카페에서도 뭐 초콜릿 같은 거 먹고 이러면은 아유 저것도 맛과 맡기려고 저러는구만? 이제 이렇게 생각이 돼버리는 거죠. 턱식님이 실제로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지. 망고 주스가 더 배부를까봐 저거 샀구나. 물론 그건 아니에요. 백합님이 망고 주스를 좋아하고 했고 그렇겠지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제 배는 안 고파? 라고 묻는데 턱식 입장에서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거 먹고 왔으니까 어제 라면 다 먹었어. 라면 얘기가 나오니까 백합님이 나 어제 사실 육개장 먹고 싶었는데 백합님은 이날 아침에 진짜 마지막이니까 턱식한테 이제 할 말을 다 하려고 하나 봐요. 저 말을 나중에 하니까 턱식은 아마 굉장한 배신감을 느낄 거야. 턱식 관점에서는. 아니 그러면 진작 말하지 라고 이제 턱식은 생각할 텐데 백합은 육개장이라고 안 했지만 라면을 하지 말라고 말했지. 턱식님이 배려하면서 해줬지. 육개장 한번 끓여줘 시원하게 하고 드립을 치는데 턱식님이 이런 걸 보면 드립이나 이렇게 텐션도 높고 드립도 그때그때 잘 치시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상대의 감정을 알고 치는 드립이 아닌 것 같아. 저기서 지금 육개장 시원하게 끓여줘? 저거는 지금 육개장을 못 먹고 어제 라면 먹고 이래서 지금 서운한 사람의 감정에 대한 이해도는 전혀 없거든요. 나가서 아점 먹기로 해놓고 육개장 먹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 턱식님은 농담으로 육개장 끓여줘 했지만 이제는 그 농담이 농담으로 안 들려. 턱식님은 이제 그런 농담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턱식님은 진담으로도 하는 사람이니까. 여기서도 이제 가는 날까지 라면 먹고 싶지 않다라고 이제 턱식님의 농담을 백합님은 진지하게 거절을 하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왜냐면 턱식님은 지금 어제 상황을 잘 떠올려 봐야 돼요. 본인은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거 먹고 왔어. 백합님은 라면 먹고 있었고. 그러면 저 라면 끓여줘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그냥 여기서는 좀 조용히 넘어가는 게 낫지. 여기서 턱식님이 아차 하고 좀 미안해하는 표정이 나왔어야 되는데 원래는. 맛있는 거 먹고 원하는 거 다 하고 가라 라고 하고 턱식님은 이제 서운하잖아요? 자기 이제 라면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이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대가 알아서 결정해라. 도와는 준다. 이게 턱식님은 저런 부분들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내가 사줄게. 도와는 준다. 이게 애들 교육할 때 하는 말이죠. 실은 사줄게도 본인이 사주는 거 아니고 공금해서 쓰는 돈이고 도와는 준다라는 것도 자 이제 너도 초등학생이니까 이제 네가 가방 네가 직접 싸야지. 도와는 준다. 상대가 대등하지가 않아. 처음에 백합님에 대해서 이 사람이 여유가 있어서 좋다. 실제로 이렇게 느끼지도 않았어. 지금은 이제 못난 사람으로 턱식님은 생각하고 있단 말이야. 턱식님이 보는 백합은 게으른 사람. 에휴, 내가 도와는 준다. 그 대신에 이제는 해야지. 백합님은 뭐 다 하라고 하는데 지금 공항에 가는 시간이 굉장히 이른 시간이었어요. 턱식님은 공항에 서는 시간 일찍 가자고 했으니까 실제로 남는 시간이 별로 없거든. 백합은 아니 이제 뭐 할 수가 없다. 백합은 뭐 영순의 커플 몇 시에 만나는데 11시에 밥을 먹고 오후 2시에 숙소에 복귀하고 6시 50분 비행기야. 생각해보자. 지금이 일단 9시에 나가서 11시 식사, 2시 숙소 복귀, 6시 50분 비행기. 그러면 턱식님은 한 서너 시간 일찍 가자고 했거든요. 그럼 3시간 일찍 가면 뭐 3시까지 공항 도착. 턱식님이 한 말이거든? 뭐 4시라고 쳐. 그러면 딱 2시간 남는 거예요. 2시간 동안 뭐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게 4시에 공항에 도착해도 안 되잖아, 실은. 턱식님 표현대로라면. 이게 3시에 도착해야 되잖아. 1시간 남는 거야, 1시간. 턱식님이 계획적인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계획을 잘 세우는 사람은 아니야. 계획을 잘 세우는 사람이 할 법한 소리를 하고 있질 않아요. 하긴 계획을 잘 세우는 사람이 뭐 코끼리 그 탄 날 그렇게 한식당도 못 갈 정도의 동선이 나왔을 리가 없죠. 본인에 대해서 메타인지가 너무 안 돼 있어. 본인 계획이나 이런 거 잘 못 세우거든요, 지금 보면. 약간 그냥 싸게 협상 같은 거 잘하고 싸게 이런 걸 잘하지 뭐 계획을 뭐 잘 세우는 사람은 아니지. 여행이나 이런 거를 해외도 많이 다니셔 보신 분 같은데 여행이나 이런 걸 많이 가보진 않은 것 같아요. 조색천 쪽이 쇼핑몰 간다고 하니까 백합님도 나도 쇼핑몰 가고 싶은데? 그렇게 하니까 여기서 턱식님이 그러면 쇼핑몰도 가고 마사지도 받으면 되고 그러면 2시에 숙소 복귀해가지고 쇼핑몰과 마사지 그러면 2시부터 3시까지 일단
쇼핑몰로 이동, 쇼핑, 마사지 숍 이동, 마사지. 이걸 이제 해야 되는 거야. 1시간 동안 쇼핑몰로 이동해서 쇼핑도 하고 마사지 숍으로 이동해가지고 마사지도 받고. 이 정도면은 플래시도 못해. 순간 이동해도 안 될걸? 마사지가 1시간이잖아. 공항에 그러면 4시에 도착한다고 쳐서 2시간이라고 쳐야 그나마 하는데 이렇게 막 쫓기면서 누가 마사지 하면서 막 시간 재면서 다 끝났나요? 가야 되는데? 그만하시면 안 돼요? 이래야 되잖아 지금. 아 맞아. 공항으로 이동이 이거를 지금 2시간 만에 이걸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여기서 따지면 인천공항이라고 치고 여의도 쇼핑몰에 갔다가 인천공항 뭐 근처라고 마사지 받고 이동하고 야 이거 이렇게 막 시간 개념이 없어. 그냥 막 다 된다. 어른스럽게 조색친하고 말할 때도 나는 뭐 결혼도 해봤고 이혼도 해봤고 납작 엎드려도 받고 나는 다 하지 다 한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자의식은 굉장히 과잉돼 있는데 실제 현실적으로 계획을 못 세워. 실제 계획은 오히려 백합님이 세웠어야 되는 거지. 마사지 받고 싶으면 받으러 가도 되고 막 하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여기에 공항에 4시에 공항 도착해도 지금 2시간 50분. 이거는 3시 반에는 도착해야지. 3, 4시간 전행이라고 했으니까. 야, 우리가 걱정하고 앉았냐, 근데? 쇼핑하러 가자. 선물도 사고 해야 되니까. 마사지는 얼마나 걸리는 거야, 보통은? 몰라. 하는 것도 몰라, 지금 턱식님은. 모르는 게 너무 많아. 마사지가 얼마나 걸려? 마사지가 뭐 5분 걸리겠어? 마사지를 받아본 적이 없는 거지. 적어도 마지막 날은 일정을 그대가 짜보라고 하는데 여기서 짤 일정이 뭐 있어? 일정 짤 게 뭐 있어? 쇼핑몰 갔다가 공항 가면 끝이지. 여기서 무슨 일정을 짜? 여기서 지금 이 2시에서 3시 반까지에 이걸 다 하자는 턱식님의 말이 이게 모르는 척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턱식님이 계획을 잘 세우는 사람이 아니야. 예를 들어서 22영수님은 계획이 상식적이지 않은 포인트가 있었지? 계획을 정말 꼼꼼히 잘 세우거든요. 턱식님은 계획을 못 세우는 사람이에요. 지금 보면 계획이 제대로 꼼꼼하지도 않고. 그래 아니 뭘 짜. 숙소 복귀했다가 쇼핑몰 갔다가 공항 그냥 가고 끝이지 뭐 일정을 짜라니까 황당한 거지. 그래서 뭐 모르겠고 그럼 같이 찾아보자. 아니 같이 찾아볼 게 뭐 있어. 그러니까 턱식님은 백합님이 쇼핑몰 정도 하나도 못 찾는 사람, 마사지숍 하나도 못 찾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턱식님이 지금 기억력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백합님이 보여줬던 계획표를 봐봐. 자기 것보다 한 3배 정도 디테일해요. 백합님이 훨씬 디테일하게 계획 잘 세웠었어. 이거를 뭘 못 차겠어. 지금 턱식님이 백합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지. 그래 마사지는 여유 있게 받으려고 하는 거지. 막 공항 갈 시간이다. 공항 가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막 시간 보면서 쫓겨가면서 마사지 때문에 뭐 택시 잘못 타가지고 늦고 하면은 그러면 갈등이지. 잘 몰라. 턱식님은 아는 게 별로 없는데 아는 척을 너무해. 우아하게 살고 싶어 하는데 실제로 우아한 삶을 경험해보지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돈 아끼면서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치열하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진짜 알겠어. 그러면 본인이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라는 거를 인정하고 그거에 맞춰서 좀 판단을 해야 되고 상대한테 맡길 거는 좀 맡겨야 되는데 턱식님은 마사지가 얼마나 걸리는지 예를 들어서 뭐 한식당이나 이런 것도 뭐 얼마나 먼지 얼마나 걸리는지 턱식님은 폭넓게 경험해 본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삶에서 지금 굉장히 절약하면서 사는 것도 비슷한데 돈 절약 하다 보니까 새로운 경험을 못해. 음식이나 이런 거를 먹는 거를 봐도 굉장히 절약하면서 먹지. 모르니까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 같이 찾아보자. 오케이 그러는데 아니 이 시간 동안에 뭘 찾아봐. 이 정도 찾아보지 못 찾아서 백합님이 그럴 것 같아요. 턱식님이 모르니까 백합님이 어느 정도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인지도 안 보이는 거야.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는데 진짜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내가 멍청한 줄 알아. 아니 나는 멍청한 계열은 아니거든. 왜냐면 나는 어려운 단어를 안 쓰거든. 나는 그냥 상대가 무슨 말하면 네 하고 모른 척하고 그냥 들어주거든요. 네 그렇군요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어려운 용어를 쓰고 막 자기가 못 알아듣는 용어를 써야 대단히 똑똑한 줄 안단 말이지. 자기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생각을 하는 거지. 뭐 시간이 없어. 가는 날인데다가 이거 지금 1시간 반밖에 없는 상황이고 턱식님은 거기에서 백합이 모른다고 생각하고 오늘 뭐 어디 가고 뭘 하고 싶다면 어제 다 얘기를 해가지고 계획을 좀 세우지 않았잖아. 너는 왜 어제 다 얘기를 안 했냐. 아니 애초에 시간이 안 나요. 시간이. 턱식님이 며칠 전에 그랬거든. 서너 시간 전에 도착해야 된다. 이 낮에도 어레인지를 했잖아요. 그쪽 팀이 보자 어떻게 안 봐. 물론 백합님이 나 싫어. 나 너랑 같이 쇼핑몰 가고 마사지 받으러 갈래. 하고 싶지 않아요. 백합님은. 이제 턱식님하고 뭘 같이 하고 싶지 않아. 턱식님하고 굳이 뭐 쇼핑몰 가고 뭐 굳이 뭐 마사지 같이 받고 뭐 마사지에 뭐 환장한 것도 아니고 어제 이거 어레인지 되면서 턱식 표현대로 뭘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갈 수가 없어. 백합님이 계획했던 거는 뭐 마사지도 받고 이렇게 좀 노곤노곤하게 근처 산책하면서 오다가 뭐 분위기 좋은 펍 들어가서 어제 턱식이 갔던 그런데도 좋지. 그런데 가가지고 칵테일 한잔 하고 뭐 그렇게 그냥 노곤하게 이제 하루 이렇게 보내는 그런 거였지. 턱식님이 모르지. 턱식님은 많은 경험이 없어. 턱식님의 인생의 낙은 피규어 모으는 거 새로운 게 없어. 돈 아끼고 좋은 집에 사는 거
그래,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열심히 살아온 아버지라고 생각해요. 이런 여행 프로에는 진짜 안 맞지. 그래, 턱식님이 경험도 없고 인생에서 새로운 도전도 안 해봤고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우물 안에서만 살아서 마사지는 뭐 어떻게 받는지, 계획은 어떻게 세우는지, 동선은 어떻게 짜야 되는지, 음식에 세상에 얼마나 맛있는 음식, 다양한 음식이 있는지, 뭔가를 도전해봐야 먹는 것도 배우는 거라는 것도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턱식님은 우아한 삶이라고 본인은 표현하고 그럴듯한 어휘로 말하지만 우아한 삶을 모른다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어떻게 보면 턱식님은 외모랑 다르게 투박하고 되게 딱 돈만 보고 살아왔었어. 그러면 백합님을 존중해야지. 백합님을 존중을 안 한다. 물론 그것도 백합님이 턱식님 같은 분을 만나면 본인을 좀 어필할 필요가 있어요. 백합님은 인도 다시 오고 싶다는 게 나 여기 와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도 못했어 라는 뜻이에요. 그거 22 영수님도 과거에 나 체코 다시 올 거예요 라고 한 말이 그거잖아요. 약간 자존심이었잖아 그것도. 여기서 백합님은 자존심이라기보다는 나 여기서 하고 싶은 거 하나도 못했어요 라는 일종의 수동공격이지. 백합님은 일단 거절을 못하고 요청을 못하는 사람이다 보니 수동공격이 많이 나가요. 수동공격은 언제 나간다? 거절을 못할 때. 해야 될 부탁을 못할 때 수동공격이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백합님은 수동공격이 많이 나가. 뭐 이것 좀 도와줘 하거나 이게 턱식님의 말이거든요. 이것 좀 도와줘. 백합님은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아니야. 방해만 안 하면 돼. 둘째 날도 내비두면 알아서 했을 거야. 어련히 알아서 할까. 계속 옆에서 선제 2500 루피 선제 이러니까 백합님이 짠 계획대로 못 해버렸고 계획? 백합님이 더 잘 세워요. 지금 이런 소리 안 해. 지금 1시간 반 동안 쇼핑몰도 가고 마사지도 가고 다 하자고? 이런 거 안 해. 여기서 계획 세울 게 뭐 있어. 그냥 쇼핑몰 아무 군데나 한 군데 그냥 공항이랑 그 동선 근처에 있는 거 아무 데나 하나 찍어서 그냥 가면 끝인데 도와줄 게 뭐 있어. 턱식은 백합이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백합을 대등한 성인으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야. 턱식은 자기가 대단히 희생했고 백합은 혼자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고 이거 봐봐 알람도 켜놓고 화장실에 나가는 저렇게 덤벙대는 사람 너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면서 도와달라고 해야지 이런 거거든요. 근데 아니야 백합 알아요. 턱식은 도와달라고 하면 내가 안 도와줄 사람도 아니고 백합은 도움이 필요하고 내가 없으면 못하는 사람 아니야. 이건 그냥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거는 도움 필요도 없고 뭐 그렇게까지 검색 안 해도 돼. 밥 먹다가 이렇게 대충 검색해도 되고 5분 검색하면 나오는 거를 뭐 인터넷이 좀 느리니까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겠다. 한 15분 걸릴 수도 있겠다. 뭐 그거면 되는 일이야. 뭘 도움을 받고 어쩌고야. 이건 턱식님은 본인은 너무 힘들었겠지만 백합님한테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야. 백합님한테 힘든 건 선제 2500 루피를 계속해서 옆에서 듣는 거지. 턱식님은 맞아. 도와달라고 하는 거를 세상에서 행복하게 느끼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나에게 도와달라고 할 때 그거에서 쾌감을 느끼지. 자기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그걸로 자존감이 높아지는데 그걸로 높아지고 끝 이러면 좋은데 그걸로 도와줬고 인정을 또 받아야 돼. 칭찬받고 관심 받아야 돼. 턱식님이 백합님한테 처음 삐진 게 언제예요? 처음에 유적지 같은 데 가서 나 인도 옥순이다 하면서 그 사람들 사진 찍어주고 턱식님 뒤에 있었을 때 그때부터 턱식님은 맘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관심을 안 줘서. 지금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잖아 그러거든요. 아니 준비할 게 없으니까 조색친에 만나고 그냥 쇼핑몰 가는데 거기서 준비할 게 뭐 있어. 예를 들어서 뭐 어디 홍대에서 점심 약속이 있어. 3시 반에 공항에 가야 돼. 그럼 뭐 그 안에서 그 스케줄을 뭐 스케줄표에서 짜야 돼? 아니 홍대에서 점심 약속이 있고 그러면은 대충 어디 뭐 신촌 밖에 돌고 그냥 공항 가면 끝이야. 홍대에서 밥 먹고 1시간 반 정도 여유 남으니까 뭐 슬슬해서 뭐 카페나 한 군데 가든가 뭐 카페 한 군데 가고 몰 같은 데 한번 가면 끝이야. 거기서 뭘 계획 세울 게 있어. 그 계획을 못 세울 정도의 사람이 어디 있어. 뭐 카페 아니면 딴 데 가도 되고 뭐 어떻게 마사지는 못 받는단 말이야. 권위적이고 통제적인 사람이 알아달라고 하는 이게 진짜 어른이 아니고 어른이고 싶어하는 아이인 거지. 여기서 백합님이 터져 나오거든요. 너한테 내가 하고 싶은 거 얘기했다고 했잖아. 내가 제일 하고 싶었던 게 인도면 인도식 메이크업. 아, 하필 공교롭게도 메이크업이네요. 메이크업 얘기를 안 했지. 2회차에서 백합님의 계획표에 저 인도 여행이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화장은 따로 없었네. 거기 갔으면 진짜 명장면 나왔지. 턱식님이 얼마? 겁나 비싸다. 이거 진짜 제대로 나왔지. 그거랑 코끼리랑 이제 비교가 탁 됐을 텐데 턱식님은 자기가 이제 화장해준다고 할 수 있겠지. 일정표가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아 진짜 잘 짰어. 이거 영식 일정이랑 이거 봐봐. 잘 짰어. 델리 도착하고 여유있게 마라타 왈리갈리 시장도 갔다가 여기 자아 마스지드란데도 가고 간디 기념관도 가고 레드포트도 가고 인디아 게이트도 갔다가 대통령궁까지 다 그 멋있는데 야간에까지 점심은 12시에 꼬박꼬박 먹고 저녁도 꼬박꼬박 먹게 돼 있구만. 하루에 인간적으로 2끼는 다 이렇게 먹게 돼 있고. 아니 이렇게 계획을 잘 세우는 사람이라고. 그래 백합 계획표도 근처 마지막 날은 뭐가 없어요. 봐봐 근처 산책하고 쇼핑 마무리 쇼핑하고 끝이야. 마지막 날 하긴 뭐래. 이날 원래는 쇼핑하고 밥 먹고 가는 거였는데 이 밥 먹는 거를 조직진 팀이랑 하니까 못 가는 거예요. 쇼핑하고 끝이야. 여기서 뭘 해 이 시간대에. 이날 봐봐
덕식과 타지말 아그라포트 이게 가까우니까 현지 레스토랑에서 밥 먹고 타지말 뷰포인트에서 또 시간 보내다가 델리로 와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잘 세우는데 이렇게 계획 세우는 사람한테는 계획을 맡겨도 되겠어.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이렇게 지금 백합처럼 계획 세우는 사람한테 뭐라고 한다는 게 지금 이해가 가? 이해가 안 가. 지금 이게 뭐야 이게. 마지막 날 이거 5월 13일 마지막 돌아오는 길에 뭐 꾸든 미나르 하우스카즈 넥스 스티오 쇼핑몰 갔다가 귀국까지 이렇게까지 막 해놓는단 말이지. 뭐 굉장히 여유 있게 하셨는데 5월 11일은 9일 10일 못한 여행지 방문. 이게 턱식님이 지금 이거를 잊고 있어. 백합은 계획을 못 세우는 사람이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 백합이 이렇게 계획 세우고 이런 경우에 그렇게 무시당할 사람이 아니거든. 지금 보면 이게 누구랑 있느냐에 따라서 바보가 돼버릴 수가 있다니까.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도와달라고 해. 도와달라고도 못하냐? 도와달라고 하면 내가 안 도와주냐? 이렇게 돼버려. 넌 내가 도와줘야만 할 수 있는 애잖아. 도와달라고도 못해? 도와달라고 해. 내가 도와줄라니까. 나 턱식이야. 내가 도와준다고. 너 혼자서 못하잖아. 이렇게 돼버렸어. 완전히 이상하게 보여져 버리는 거야. 세상 경험이든 뭔가 여행 경험이 난 오히려 백합님이 훨씬 더 폭넓게 있었던 것 같아. 백합님은 저렇게 인도 전통 의상 막 이런 메이크업 이런 거 하고 싶었던 거지. 백합은 뭐 그곳에서 한 곳 가고 맛집이나 카페를 가고 싶었다. 이런 부분을 처음에 얘기했으면 조색치님하고 정숙님처럼 갈등이 생겼을까? 뭐 그건 알 수 없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말하지 않는 백합님이 잘못이 있다고 생각했거든. 뒤에서 턱식님의 이렇게 뭐 라면이나 이런 마지막 날 근처에 턱식님의 모습을 보면 말했으면 갈등이 일찍 시작했을 뿐이었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생각해보면 백합님은 자기 스케줄표를 턱식님하고 공유를 했거든. 자기 스케줄표를 공유를 했는데 턱식은 백합이 아무것도 안 한다고 얘기를 나온 게 턱식은 백합의 스케줄표를 보면서 의외인데? 생각하고 그 이상 생각하지 않았어. 의외인데 백합 씨가 그렇게 못난 사람 아니란 말이야. 마사지 받고 화장하고 쇼핑하고 이제 백합은 13일이 오늘 귀국하는 날이더만. 오늘이야. 오늘 그 일정을 어떻게 다 하냐. 여기에다가 심지어 뭐 화장까지 하려고 그랬어? 여기다가 화장하고 뭐 그냥 서울 가는 거야? 그럼 오늘 그 일정을 어떻게 다 해? 여기서 턱식님이 되게 당황하거든요. 얘가 이런 주장을 해? 너 계획도 못 세우는 애가 왜 주장을 해? 근데 턱식님이 백합님을 너무 무시하고 있어. 그 계획표만 봤어도 그렇게 무시 안 해도 되는데 그 계획대로만 했어도 굉장히 좋은 여행이 됐을 텐데. 여기서 백합님도 완전히 이런 비판에서 자유롭진 않아요. 어쨌건 턱식님이 13일도 있어 라는 말에 오케이 하고 넘어갔으니까 거기서 안 넘어가자니 싸울 뻔했고 그 상황에서는 턱식님이 계속해서 선제 2500 이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백합님이 거기에서 아니야 오늘 해야 돼 라고 말하기는 어려웠을 수 있어. 그래서 카페도 가고 펍도 가고 그렇게 일정을 얘기했는데 13일도 있어 얘기하니까 자기가 계산이 틀린 줄 알았대. 그래서 펍 가는 거는 원래 일정에서 섞어도 되는 거래. 이미 일정에서 섞을 수가 없잖아. 턱식님이 이 말을 해. 나도 원해서 한 건 아니야. 이게 턱식님이 고생은 곧 희생이라고 생각하는데 고생이 희생? 아니에요. 고생은 턱식님은 나의 희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야. 우리의 희생일 수도 있어. 아니면 너의 희생일 수도 있어. 백합님만 희생할 수도 있어. 턱식님은 저 고생이 스스로 즐거워할 수도 있어. 알 수 없는 거지. 본인은 선택한 고생이잖아. 고생이 희생? 아니야. 선제를 2,500불에 그때 고용을 한 것도 턱식님은 돈을 적게 쓰고자 고용을 한 거잖아요. 백합님은 믿을 만한 사람을 편하게 다닐 수 있게 고용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합은 2,500불에니까 그날 편하게 이 근처 돌아다니고 마사지 받는 동안 기다리고 하면 펍도 갔다가 바래다 주고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턱식은 뽕을 뽑아야 돼. 돈을 냈으니까. 그렇게는 안 되는 거야. 전혀 개의치 않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일단 할인이 많이 되면 사고 보는 거. 이게 나한테 진짜 필요한지 아닌지 모르는 그런 마인드였던 것 같아. 턱식은 못 본 관광지를 가려고 하는데 하고 싶은 일정을 짜보란 말에 휴식 위주로 넌 계획을 짰잖냐. 아니 계획을 그럼 백합 맘대로 짜는 거지. 그럼 본인 맘대로 유적지를 할 거면 유적지 중에 골라라 라는 건데 그거는 너무 답을 정해놓고 상대한테 객관식으로 내는 거지. 아니 백합은 휴식 위주의 여행을 할 수도 있는 거지. 맘대로 짜려면 보면 백합님의 스케줄이 그렇게 휴식 위주만인 것도 아니에요. 백합은 너는 포커스가 선제다. 그러니까 백합은 선제는 우리를 편하게 해주는 존재지 돈을 냈으니까 그거를 계속 뽕을 뽑아야 되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지. 턱식은 한 번 갔다 오는데 2,500을 준다? 야 그건 안 되는 거지. 여기서 이제 백합님이 이제서야 이제 얘기를 하죠. 돈이 아깝지 않냐는 식으로 압박을 했었고 그래서 턱식님이 좀 어버버 하거든요.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고 얘기했었어. 그렇게 얘기를 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말로 계속해서 압박을 준 건 맞지. 압박을 준 사람은 자기가 압박을 줬다고 생각을 못하니까 배려한 것만 생각하지. 휴식이라는 거는 돈이 드니까 유적지를 가는 건 돈이 안 들고 휴식은 돈이 들긴 하는구나. 펍도 돈 들고 마사지도 돈 들고 쇼핑도 돈 들잖아. 턱식 입장에서는 다 소비구나. 소비. 턱식은 거기서 이제 유적지를 돌아다니는 건 방송을 할 수 있는 거고 턱식 관점에서는 휴식이라는 명목하에 소비를 하는 거는 굉장히 불편한 코스였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입으로 바꾸자고 했잖아라고 하는데 백합님이 동의를 했기는 했어요.
턱식님이 제안한 거긴 해. 그치, 유적지 입장료 내고 초코바 먹고 돌아다니면 되는데, 돈 안 쓰고 돌아다닐 수 있는데 굳이 뭐 레스토랑 가고 이럴 필요 없는 거지. 턱식 관점에선. 백합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이제 입을 다물죠. 턱식님과 이런 갈등을 한번 겪으면 보통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어요. 관계를 길게 가져가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이런 갈등은 살면서 무조건 생기거든. 갈등이 생기게 되면 턱식님은 항상 내 탓하지만 네가 결정한 거잖아 라는 식으로 자기가 압박했던 거는 쏙 빼놓고, 나도 원해서 한 거 아니야, 나는 널 위해서 한 거야, 나는 희생했어, 자기의 희생에 포커싱을 맞추고 상대가 해준 거는 없이 네가 안 한 거에 대해만 집중하기 때문에 입을 다물게 됩니다. 게다가 턱식님은 말을 잘하기 때문에, 턱식님은 감정적으로 굉장히 격하고 공격적인 사람을 만나야 그게 입을 안 다물 텐데, 그런 사람은 또 턱식님이 못 만나. 턱식님 어떤 그런 자상함을 좋아하는 좀 무던한 사람으로 시작을 할 텐데, 좀 의존적이면서 그런 사람은 입을 다물게 돼버리지. 무기력해져 버리지. 긴 관계를 맺으려면 지금 이런 부분을 조금 돌아봐야 될 텐데, 여기서도 백합님 탓하죠. 내가 결정한 게 아니라 그대가 결정했잖아. 더블 바인딩 기법을 자기가 자기도 모르게 쓰고 있는 거지. 의도가 아니었을 수 있어도 그게 더블 바인딩.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내가 문제가 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 그러면 2500 루피는 개의치 않는 거지. 이 질문 자체가 굉장히 더블 바인딩이잖아요. 개의치 않아. 너는 이런 돈에 개의치 않아? 너는 왜 이렇게 함부로 돈을 써? 그거 난 신경 쓰지. 신경 쓰는데 어떻게 그런 코스를 잡아? 뭐 어쩌라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빠져나갈 수가 없는 그런 질문들 있는 거지. 나는 이것도 있으니까 이것도 생각해봐 라고 얘기했었어. 근데 그 얘기를 너무 많이 했지. 그 제안을 너무 많이 했어. 결정을 하고 나서도 제안했고, 물론 턱식님 말도 뭐 완전히 틀리진 않았다고 생각은 해요. 백합님이 끝까지 주장을 했으면 어땠을까 싶기는 한데, 그렇게 턱식님 앞에서 끝까지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었을까? 보통 그냥 입 다물고 그래 네 맘대로 해라 하고 그냥 뭐 이것도 3일이면 끝나는데 빨리 치우고 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것 같아요. 물론 처음에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건 있어. 백합님이 너무 부족한 사람으로 턱식님에게 비춰버린 게 어떻게 보면 이 비극의 시작이긴 하지. 그래서 턱식님이 네가 결정했잖아 라는 말을 지금 이 아침에 백합님이 이렇게 화장하고 있는 옆에서 한 3번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백합님은 이제 입을 닫는 거예요. 입을 열지 않아. 이렇게 하는 게 턱식님은 자기가 말을 잘한다고 생각하지. 턱식님은 내가 설득을 했다, 상대도 내 의견에 수긍했다 라고 받아들여 버리는 거야. 백합님은 여기에서 자기가 해야 되는 말을 못했잖아요. 자기 의견을 말하지 못했잖아. 거절을 못했거나 요청을 못하는 것 같이 내가 해야 될 말을 못한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수동공격이 나가. 그럴 때 이 관계를 끊을 수 없는데 내가 해야 될 말을 못했다. 그러면 수동공격이 나가는 거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앞담화를 하게 되는 거야. 수동공격으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수동공격이 좋다는 거 절대 아니에요. 저희 채널에도 영상이 있는데 수동공격 나쁘지. 자신에게도 해롭고 제대로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절대 그거를 옹호하는 건 아니고 그냥 원리를 말해드리는 거예요. 그때 다른 프로에서도 진짜 비유가 아니라 정말 의태어야. 발을 동동 굴렀어. 백합도 얘기를 너무 안 하니 상대가 백합의 마음을 오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턱식의 잘못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지만 백합님의 본인의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다 들어주는 이유가 책임 회피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도 상대를 많이 맞춰주는 성격인데 제가 원하는 걸 했을 때 상대방이 싫어하거나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을 보기 싫어서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죠. 백합님이 좀 의존적이었어. 턱식은 어른스러운 사람, 이 사람에게 좀 의존하고 싶었어. 그거를 좀 생각해보면 백합은 대화가 안 되는 사람과 이혼을 했지, 턱식은 대화가 되는 사람이고 내가 의존할 수 있을 것 같은, 내가 의지하고 싶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떠나갔던 사람, 나는 의지할 사람이 없어, 나는 남은 세월 아무도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나? 근데 이 사람은 의지할 수 있을 것 같아. 좀 의지를 했지. 턱식은 그래 의지해 하면서 본인의 자존감이 올라갔지. 백합은 역시 이 사람은 나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 이렇게 찍혀버렸지. 의지하지 마십시오. 너무 의지하지 않아도 안 되긴 해. 실은 적당히 의지하는 척 해주긴 해야 되는데 이것도 밸런스인데, 너무 의존성이 없어도 이성을 유혹하는데 힘든 경우가 있긴 있어요. 너무 의존적이면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지. 턱식 잘한다 하면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요구했다면 들어줬을까요? 그러기에는 턱식님이 백합님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니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백합님에게는 그렇게 기회가 있지 않았을 것 같기는 해요. 약간 이 관계도 조금 일방적이었었거든요. 턱식님이 하는 소리가 후회를 하기 전에 지금 시간 많이 남았다, 지금 빨리 움직이면 돼, 1시간 반 동안에 이거 하자고, 여기에 뭐 이것도 너 메이크업이라고 해? 이거 하자고? 이게 약간 그 어린애들이 해본 적 없으면서 큰 소리 치는 상황이죠. 오히려 이런 현실적인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백합 입장에서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지. 뭐 나는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도와줄 거야. 아니 백합이 혼자 할 수 있다니까요? 못해서 안 하는 거 아니라니까? 심지어 여기서 미리 준비 안 해도 될 정도의 진짜 별게 없어요. 옆에서 쪼고만 있는 거야. 의미 없이 쪼고 있는 거야.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고 얼마든지 같이 할 수 있고, 막 내가 하고 싶은 게 못했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지금 시간이 남을 때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야. 1시간 반 동안 최선을 다하면 쇼핑도 하고 마사지도 갔다가 메이크업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쇼핑몰 찍고 오면 되는 거야? 뭐 가서 도장 찍고 오는 거야?
축제 가가지고 도장 찍으면 사은품 주는 이런 거야? 쇼핑몰 찍었다가 마사지숍 찍고 메이크업 하는데 찍고 그리고 공항 가? 메이크업을 하는 데 가면 메이크업을 하고 메이크업을 한 상태에서 인도를 즐기는 거고, 마사지를 했으면 마사지하고 그 노고남을 가지고 좀 여유를 가지려고 하는 거고 휴식을 하려고 하는 거고, 쇼핑몰을 했으면 그 돌아다니는 거 자체가 재밌고 할 텐데, 물론 나는 재미없어. 하지만 백합님 관점에서 재밌겠을 거란 말이에요. 아니 이거 하나하나 그걸 즐겨야지. 너무 목적지향적인 것 같아. 뭐 최선을 다하라는데 백합도 그려 하고 넘어가요. 여기서 쌓인 불만을 나중에 뒤에 가서 풀어버리지. 비극입니다. 그 덕분에 뭐 지복행은 재밌게 됐습니다만, 마사지 샵은 알아놨어? 마사지 샵을 알아놨냐고 하는데 지금 마사지 샵 어떻게 가요? 자꾸 바보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마사지 샵을 어떻게 가? 쇼핑몰 가면은 끝이에요. 턱신님은 뭐 다 갈 수 있다고 그러는데 마사지를 몇 시간 동안 하는지는 알아요? 마사지를 뭐 어떻게 하는지, 마사지가 끝나면 사람이 어떻게 돼서 좀 휴식이 어떻게 필요한지, 하면 어떤 기분으로 뭐 아무것도 몰라. 턱신님은 모르면서 자꾸 아는 척을 하고 막 어른스러운 척하고, 모르면 배우든가 백합한테 맡기든가 해야 되는데, 알아봐주겠다고 막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웃기는 일이에요. 그래, 마사지 샵 갔다가 공항 가고 이러면 거기서 화장하고 해야 되는데 10시 15분까지 다 짐도 싸고 다 할까? 우리 좀 빨리 움직이면 다 할 수 있다. 백합님이 그래도 여기선 마지막 날 더 할 말을 해요. 나는 11시에 나갈 생각해서 준비하는 거니까 10시 15분까지는 못한다. 나는 11시 나갈 계획으로 하고 있다. 11시라도 다 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아니 무슨 생각으로 다 할 수 있다는 거지? 11시에 가면은 그분들 만나고 오는 건데, 턱식님은 너 거봐, 마사지 샵도 안 알아보고 뭐하냐, 그렇게 안 알아봐놓고 불평불만만 하냐. 지금 턱식이 보는 백합은 아무것도 안 하고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면서 불평만 하는 게으른 여자로 찍혔어요. 잘못된 편견이긴 하죠. 저는 뭐 누구를 대적하고 이렇게 막 하진 않아요. 전통 의상도 다 입어보고 다 했잖아. 그러는데 전통 의상 입은 거는 그 나빈이 줬던 거, 나빈네 여행사에서 잠깐 입고 사진 찍었던 거지, 뭐 그걸 말하는 것 같은데, 마사지도 못 받으면 마사지 샵 가가지고 1시간 아니면 뭐 거기 갔는데 마사지 하는데 뭐 5만 원 이러면 그러면 일단 마사지는 한국 가서 받자 했는데, 한국은 더 비쌀 거 아니에요. 뭐 비행기에서 마사지 이렇게 뭐 좀 종아리 같은 데 주물러 주면서 어때? 내가 마사지는 내가 더 잘하지? 이게 내가 이렇게 다 하니까 또 풀어지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대충 퉁칠 가능성이 있죠. 라면 주면서 막 굉장히 맛있는 거 해주는 것처럼 하는 거랑 뭐 비슷하지. 쇼핑몰을 찍고 비행기에서 마사지 해주고, 전통 의상은 전에 나빈 가게에서 입었으니까 그걸로 퉁치고, 메이크업은 지금 화장했고 우리가 인도에서 여기 이마에 하나 딱 찍어주고, 그러면 다 한 거야. 야하. 그렇게 턱식님은 다 할 수도 있겠죠. 여기 턱식님이 막 이러면서 가거든요. 본인도 약간 민망하니까 그래. 백합님 인터뷰 정말 오랜만에 나오는 것 같은데 역시 안 맞는다. 아닌 것 같아요. 그래, 턱식님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하고 뭐 공감이 필요하고 이런 거를 모르는 것 같다라고 하거든요. 계속 얘기했잖아. 턱식님은 그런 부분에서 나도 백합님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감정에 대한 이해가 없어. 백합님은 그걸 몰랐거든. 그 부분을 계속해서 표현을 했어야 돼. 자기의 이미지가 턱식님이 생각했을 때 부족한 여자로 찍히지 않도록 본인이 좀 주장을 했어야 되는데, 턱식님이 자기를 그렇게 볼 줄 몰랐겠지. 백합님도 내가 뭐 턱식이랑 뭐 사귈 거나 진지하게 대면하겠지만 이제는 마음이 없어서 굳이 안 한다. 이미 이렇게 끝이 난 거죠. 그러게요. 햄버거 2개와 300달러는 어디로 간 거죠? 턱식님도 이렇게는 살 수 없겠다 라고 되는데, 그러니까 턱식님하고 살려면 턱식님에게 감사하고 순종적인 사람이어야 되죠. 턱식님이 상대를 무시하지 않을 정도로 능력은 있어야 돼. 턱식도 백합에 대해서는 이제 실망을 했잖아요. 백합과의 인연은 아니다. 그렇게 이제 끝난 거고, 뭐 처음에 좀 많이 오바했었지. 턱식님은 영수증을 다 모았네요. 환전하지 않은 300달러. 이 돈은 한국 가서 얘기하자. 지금 여기서 왜 나눠버리지, 왜 인연을 이어가지 않을 거면서. 턱식님은 내가 코끼리도 탔고 나 때문에 지복행에 나왔으니까 궁금하네요. 한국 가서 무슨 얘기를 했을지. 백합님은 저런 거에 욕심을 막 내는 사람은 아니니까. 턱식님은 남은 돈, 달러는 나중에 얘기하자 하고 일단 집어넣고 남은 루피만 쫙 세가지고 오늘 사고 싶은 거 많이 사. 그래, 기념품 같은 거 다 사라고 하는데, 일단은 그 300달러를 남겼기 때문에 턱식님 입장에서는 뭐 저거를 다 쓰라고 하는 거겠지. 저거를 차라리 턱식 입장에서는 저거를 조금 사고 만족하면 300달러는 자기가 가져가도 명분이 되기는 해요. 쇼핑센터를 자기가 알아보겠대. 안 알아봐도 된다니까? 백합님도 못 알아봐서 안 알아보는 거 아니라니까? 뭐 그게 알아보는 게 너무 별일이 아니어서 안 알아보는 거지. 쇼핑센터 가면은 기분 좋아진 거 맞지? 턱식님이 여성에 대해서 좀 대등한 존재로 여기지 않는 느낌이 있어. 이쁘다 해주면 되는, 쇼핑센터 가서 놀면 기분이 괜찮아지고, 이 사람이 왜 기분이 나빴고 어느 부분에서 내가 잘못했고 이런 거 보지 않고, 여자는 이쁘다고 해주면 되지. 아, 내가 이쁘다고 안 해줘서 그런 거야? 알았어, 이뻐. 이뻐. 쇼핑센터? 쇼핑하면 되잖아. 쇼핑해. 내가 사주면 되잖아. 뭐 사고 싶은데. 근데 그건 겁나 비싸다. 기본적으로 대등한 존재가 아니야. 성장 과정을 예측할 수는 없고, 나중에 뭐 다른 경우에 소설을 쓸 수는 있겠지만, 턱식은 노여움을 풀라고 하거든요. 노여움을 풀으라니. 턱식님은 백합이 화가 났다. 노여운
싶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쌓였다가 터졌다고 생각 못하는 거지. 그냥 자기 감정대로 행동한다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지. 저 영수증? 나중에 뭐 청구를 하나? 모르겠어. 저거를 옛날에 체코팀도 저거 영수증 다 정리하던데? 그때 체코팀 같은 경우에는 22 영수님, 9 옥수님이 저거를 되게 깔끔하게 정리하는 장면이 나왔었지. 백합님은 턱식님에게 맞춤형으로 나 먹고 싶은 게 생겼어 하면서 턱식은 뭐야 깜짝 놀래 먹고 싶은 거? 또 돈 드는 거 아니야? 커피 믹스. 턱식님은 자기가 할 일이 생겼잖아요? 저런 거 되게 좋아해. 소소한 걸로 이 사람에게 자존감을 올려주는 거거든. 누가? 백합이 턱식에 자존감을 올려주는 거거든. 이건 뭐 백합님이 그런 의도란 거 아니지만 턱식님에게는 돈이 들지 않으면서 뭔가 이런 거를 내가 해줬다는 느낌을 주고 그런 걸로 정말 턱식밖에 없다. 와 당신이 타주니까 진짜 이거 커피 믹스 맛있네. 야 이 대박. 뭐 이런 게 되게 좋죠. 턱식님에게는. 아침부터 망고 주스에다가 저거 커피 믹스까지 이거 밥도 안 먹고 너무 당을 때려 넣으시는 거 아니에요? 배고프셨던 것 같은데. 저기서도 물론 턱식님이 장난이긴 한데 턱식님이 백합님한테 커피 믹스를 타주고 저 유리컵에 왜 뜨겁게 타와. 아무튼 그렇게 하고 뭐 장난이긴 한데 문 앞에서 잘 먹나 이걸 또 본단 말이야. 인정 욕구가 굉장히 크지. 백합님이 턱식님이 원하는 거죠. 맛있다 이러면서 밖에서 턱식님이 이렇게 보고 있고 턱식은 왜 그렇게 입에 발리 말을 잘하는 건가요? 그냥 쿠션을 하고 보면 되나요? 그렇게 해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초딩 같은 모습이죠. 내열 유리였기를. 영시가 너무 맛있는데 이거 보면 턱식님은 뒤에서 뭐 고맙다 이런 말 못 들었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너무 맛있는데 이런 것도 다 칭찬이잖아. 턱식님도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렇게 칭찬도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라고 하거든요. 칭찬하면 내가 앞으로 커피를 해주겠어 안 해주겠어 이러면서 막 칭찬에 되게 고픈데 이거 이혼소녀 캠프에서 나온 부부인데 나한테 한 번도 수고했다는 말 안 했잖아 하면서 막 우는 남편이 있었거든요. 그 부부의 카톡을 보니까 아내가 수고했다는 말 힘들겠다 막 걱정하는 말 엄청 많아. 그걸 들어놓고도 다 까먹고 목마르니까 더 달라는 거야. 이게 뭔가 기본적으로 정서적으로 굶주려 있으면 그럴 수 있지. 이게 결핍이 심해서 너무 굶주려 있어서 이 생존에 두려울 정도로 배고팠던 사람은 내가 음식을 먹고도 음식을 먹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지. 다 먹었어. 내 앞에서 누가 먹고 있어. 그러면 왜 너만 먹냐? 이렇게 되는 거지. 인정욕구가 심한 게 좀 많이 심해요. 턱식님의 외모나 피지컬이 이제 워낙 뚜렷하셔가지고 그게 안 드러났었죠. 10기 때는. 막 너무 맛있다 이런 것도 칭찬이고 이 과거에도 물론 턱식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 칭찬을 할 때도 있지만 이 사람은 너무 수동 공격을 하고 너무 시큰둥한 태도로 옆에서 그냥 그러고 있다. 그랬을 수 있지. 특히나 이 전날에는 백합님이 체력적으로 받쳐주지가 않으면서 쓰러졌었단 말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턱식님은 백합님에게 내가 해준다고 해주는데 이 사람 반응이 너무 안 좋았어. 턱식님은 내가 충분히 이 사람한테 칭찬받지 못했다라고 이제 느껴버리는 거지. 립서비스 필요해요. 립서비스 해야 돼. 여기서 백합님이 빵을 먹네요. 빵을 어디서 먹다가 쌓았네. 여기서 빵에 건포도가 들어있었나 봐요. 턱식님은 건포도 들어있는 빵 안 먹는다고 안 먹어. 백합님은 진짜 아무튼 이러면서 턱식님도 약간 좀 농담처럼 좀 세게 말하는데 농담스럽지만 좀 세게 나 애기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턱식님이 진짜 이 편식이 좀 심한 게 드러나는 순간이죠. 이래저래. 기차에서 음식이 나왔을 때도 턱식님은 뭐 안 먹는 것도 많았고 이게 그냥 단지 조심성이 많아서가 아니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좀 편식이 좀 있구나. 그렇게 이제 믹스커피계의 바리스타 두 사람은 이제 뭐 짐을 다 싸고요. 이제 인도에서의 시간이 끝나가네요. 여기서도 웃긴 게 이제 짐을 마지막으로 싸가는데 백합님은 그들이 여행하면서 샀던 양산을 가져가려고 하거든요. 턱식은 야 그거 싸구려야 버려 이래요. 그러고 먹을 거를 챙겨. 턱식님의 삶은 굉장히 생존의 위협을 받는 그런 사람 같아. 그러게 군대 가면 그래도 저런 편식은 좀 고쳐지기도 하고 집이 가난했으면 저렇게 편식이 심하기가 좀 그러네. 그 부분에 매칭이 안 되네. 다양한 경험을 못해서 그렇지 다양한 경험을 못해서 그럴 수 있겠다. 먹어본 게 없으니까 먹을 줄 모르는 거지. 하긴 뭐 새로운 것을 경험해 볼 일이 없으니까. 턱식님은 시청자 반응이 이럴 줄 절대 몰랐죠. 편식이 군대 가면 그래도 많이 고쳐져요. 많이. 턱식은 양산 버려. 음식 챙겨. 왜 그럴까? 벌써 여기서 턱식님의 인생 사고방식이 나오는데 양산은 원가 낮음. 원가가 낮지만 추억이 있음. 유니크함. 못 먹음. 양산 버려라는 거기서 턱식은 원가도 낮은 거고 못 먹는 거야. 버려. 백합은 이건 추억이 생긴 곳이야. 유니크한 거야. 그러니까 안 버려. 음식 챙겨. 턱식은 음식은 버리면 안 돼. 백합은 오히려 음식은 똑같은 거 살 수 있어. 이 사고방식이 달라. 턱식님은 그거 먹지도 못하는 거, 그 원가도 낮은 거, 그거 뭐하러 갖고 다니냐, 그거 버려. 피규어는 어떤 자신이 투영된 존재 같아요. 백합님은 밥통을 한 번도 안 썼다. 즉석밥만 먹어서. 즉석밥을 챙겨가라고 즉석밥을 주고 라면은 백합님도 안 먹는다고 하니까 또 챙겨가고 콜라도 아깝다. 콜라는 아까워하면서 저 우산은 버리라고 하는 게 턱식님의 삶은 참 그 생존 당장 굶어 죽을까봐 두려운 그런 거를 두려워하는 사람 항상
참 어렵다. 우리가 그렇게 턱식학을 연구했으면서도 우리가 어디 가서 턱식 연구에 빠지는 사람들이 아닌데 항상 이렇게 새로운 연구거리가 나오네요. 정숙 씨는 햇반 안 먹는다고 밥 해 먹는다고 했잖아요. 정숙 씨는 조색친 앞에서 나 가정적인 여자야, 나 살림하는 여자야 어필하고 싶어. 남은 음식을 알뜰살뜰 챙겨. 음식은 버리면 안 돼. 음식 버리는 건 너무 아까워. 그렇게 백합님이 버리려고 놔둔 거를 턱식님이 내가 챙겨갈게 하고 챙기는데요. 그게 뭐지? 아, 저 뒤에 막 콜라도 남아있고 턱식은 시간이 얼마 없다 하면서 막 2시까지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막 시간이 없다 하는데, 아니 가서 일찍 나간다고 일찍 돌아올 수가 있나? 조색친이랑 정숙님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건데 나가가지고는 또 겁내 오바해. 보디가드 노릇하고 막 하고 막 차 막아주고 막 손목 잡고 막. 백합님이 주변 신경을 많이 안 썼었지 그 전날은. 그렇게 해서 더 찍혔지. 계속 막 턱식님은 너는 내가 없으면 안 돼 막 안아주고 막 보디가드하고 막 저렇게 오바 안 해도 되거든. 실은 알아서 다 비켜가거든. 액션이 크다고 그러잖아 패널도. 그래서 패널도 액션이 크다고 하는데 여기서 지세희 씨인가요? 이세희 씨인가요? 그래도 좋죠라고 하거든요. 그래도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턱식님과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야. 조색친을 만납니다. 드디어 재회를 하고요. 여기서 4명이서 만나거든요.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정숙님이 아 이거 여기도 한식당 갔던 데처럼 늦게 나오네. 이 카페를 갔어요. 여기서 정숙님이 막 한식당 갔던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백합님 팀은 기본적으로 굶주린 사람들이에요. 제대로 먹지를 못했어. 그래 굶주리지는 않았지. 이것저것 많이 먹었지. 뭐 망고 주스도 먹고 초코바도 먹고 소시지도 먹고 많이 먹었네. 많이 먹었어. 서울 가서 다이어트 하셔야 될 정도로 먹었는데 그래도 어쨌건 여기서 한식당 얘기를 하니까 조금 얘기하니까 이제 백합님은 그게 이제 너무 막 침이 나오지. 왜냐면 먹고 싶었는데 못 먹었던 거를 이 사람이 막 앞에서 얘기를 하니까. 백합님이 막 음식 얘기다 보니까 막 거기에 막 쫙 몰입되니까 막 한식 먹으러 가야 되는데 조색진님이 그걸 눈치를 딱 채고 아 이거 한식 먹어줘야겠는데 같이 먹으러 가야겠는데 여기서 정숙님하고 조색진님이 배려를 해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한식 먹었던데 거기 맛있는데 거기 같이 가자. 여행 가서 갔던 식당이 어마어마하게 좋지 않는 한 또 가지 않아요. 다양한 곳을 가보고 싶어 하지. 동네에서는 갔던 맛집이 맛있으면 또 갈 수 있는데 여행 가서는 물론 이것도 사람 성향마다 달라. 아 저는 아닌데요. 아 그럴 수 있어. 이거는 조색천하고 정숙팀이 이쪽 백합님 쪽을 배려한 거야. 백합님이 여기서 한식에 대해서 막 너무 막 눈이 반짝반짝 하니까. 물론 그 전에 계획이 세워졌을 수도 있지. 턱식은 뭐 우리는 좋지. 턱식은 영수의 진심을 정해주고 정숙님 백합이랑 있을 때 밝아 보이더라. 여기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턱식님이 그래요. 만약에 여기서 쇼핑 못하면 여유있게 여기서 있다가 밥 먹고 공항 가는 것도 돼. 아니 아까는 뭐 쇼핑도 하고 마사지도 하고 화장도 다 할 수 있다면서요. 애초에 할 수 없는 일이고 뭐 모르지 않아요. 이게 턱식님은 좀 상대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상대가 계획을 못 짜는 사람이 생각하고 내가 해줘야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턱식님이 우물한 개구리죠. 계획이나 이런 거를 잘 몰라. 돈을 못 쓰잖아. 그러면 한국에서 한국 돈으로 쇼핑하게 해줄게. 아, 나 이런 게 너무 턱식님스러워. 쇼핑하게 해줄게. 본인이 해주는 거예요? 어차피 돈은 나눌 거 아니야. 그러면 돈 나눠서 서로 쓰면 되는 거야. 쇼핑 각자 알아서 사면 되는 거야. 백합님은 그 한국 돈으로 굳이 한국에서 쇼핑을 하든 말든 그건 백합님이 알아서 하겠지. 거기서 쇼핑하게 못하면 그 돈은 뭐 어디다가 금고에다 넣어놔야 돼? 아니 왜 저기 쇼핑하게 해줄게라는 말이 왜 나오는 거야? 본인이 못하게 하면 백합님 쇼핑도 못해요? 아니 왜 쇼핑하게 해줄게라고 왜 쇼핑하게 해줄 거야? 뭐 못하게 하면 어떡할 건데? 못하게 해봐. 못하게 할 수 있으면 해봐. 어떻게 할 건데? 아니 나는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지금 쇼핑하게 해줄게라는 말에 반대면 쇼핑을 원래는 못하게 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 백합님을 도대체 얼마나 애로 보면 저렇게 나오는 건지. 이거는 백합님 잘못도 있어요. 그렇게 이미지가 그 지경에 됐다는 건. 한국 가가지고 어차피 돈 나눠서 가는 거를 뭐 거기서 쇼핑을 하든 말든. 백합님은 뭐 쿠팡 쓸 줄 모르고 쇼핑몰 갈 줄 모르겠어요? 그거 너무 웃긴 거야. 진짜로 한국 가서 쇼핑하게 해줄게. 진짜로. 이건 내가 애프터 서비스 해줄게. 아니 그냥 돈만 나누면 된다니까요. 원래 애프터 서비스야. 어차피 대충 안 될 거 알고 있었어요. 마사지나 쇼핑몰 둘 중에 하나만 되는 거 알고 있었어. 화장까지는 엄두도 안 내. 화장하고 뭘 여기서 할 것도 없는데 화장만 하고 뭐 서울 가? 뭐 그러면 오히려 창피하지. 서울 가면은 뭐 코스프레 하고 나온 줄 알지. 그런 거 애초에 생각도 안 했고. 쇼핑몰하고 마사지 1시간이고 노곤노곤한 상태도 비행기 타고 그러고 싶지도 않고. 이게 되게 웃긴 거야 진짜 이 상황이. 지금 턱식님은 지금 조색천과 정숙님 앞이고 이게 방송이라는 생각이 더 들잖아요. 더 좋은 이미지를 막 남기고 싶은 거야. 백합이 자기를 공격하는 말을 안 하게 하고 싶어. 여기서 정숙님이 결혼식을 했다 하면서 이제 농담을 하면서 웨딩드레스 인도 결혼식 복장 입고 돌아다닌 그 얘기를 하니까 백합님이 나 그거 진짜 하고 싶었는데 턱식님이 되게 황당해하면서 야 아니 웨딩 플래너가 그걸 왜 하고 싶은 거야 도대체가.
애초에 너는 웨딩 플래너니까 그걸 하고 싶어 하지 않을 거다고 편견을 가지고 있어. 기본적으로 턱식님은 백합을 너무 몰라. 너무 부족하게만 보고 있다 보니까 인도 메이크업, 의상 체험 이런 걸 얘기했었는데 조색친이 오히려 웃으면서 턱식한테 우리가 잘했다고 생각한 건 잘한 게 아니야. 근데 턱식은 굉장히 이거 힘들 거야. 배신감이 엄청났을 거야. 턱식님은 자기가 무언가를 하고 이 사람이 나한테 의지했다는 거에서 자존감이 굉장히 올랐고 화면에도 그렇게 비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마무리가 돼가고 있다고 생각했어. 내가 모든 걸 다 했고 백합은 나한테 의지하기만 한 무능력하고 게으른 여자. 그게 지복행위의 결과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턱식은. 지금 결과는 전혀 달랐지. 턱식님은 전혀 몰랐을 거야 그걸. 여기서도 막 조색천이랑 정숙님이 백합님이랑 턱식님 만나보세요 막 이렇게 말하는데 대답 안 해. 만나볼 마음은 없는 거야 이제. 두 사람 다 서로가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거지. 근데 백합님은 여러 가지 뭐 불만 혹은 사실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하루에 한 끼만 사 먹었다. 돈이 이만큼 남았다. 막 돈이 막 많이 남았다. 막 이런 일 하거든요. 턱식님이 한국 가서 쓰면 돼. 한국 가서 각자. 한국 가서 각자. 뭐 같이? 굳이 뭐하러 같이 써? 왜 같이 써? 정숙님이 뭐 경비에서 오버되면 가위바위보에서 내자고 하려고 했는데 백합님은 아우 오버될 일 없어요. 우리 돈 엄청 많아요. 여기서 뭐 백합님 아유 오버될 일 없어. 오버되면 우리가 낼게 라는 식으로 백합님 얘기하는데 턱식님이 입을 막아. 됐어 좀 그러지 마. 가위바위보 하면 돼. 내가 어제 얻어먹으려고 거기에서 조색천한테 형님 대우 했는데 지금 조용히 해. 가위바위보 해야 돼. 깜짝 놀래. 어떻게 아낀 돈인데 돈 많다고 막 쓰는 거 아니야. 우리가 다 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도 경비가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넘치면 써줄 수도 있는 거긴 한데 굉장히 여기서 막 앞에서 가르치듯이 어제도 얻어먹은 사람의 말입니다. 어제도 조색천한테 얻어먹고 여기서 돈 많다고 막 쓰는 거 아니야. 어제도 얻어먹고 오늘 사주는 것도 아니고 경비에서 넘치는 돈도 대줄 마음은 없다. 그래요. 어제도 내가 얻어먹기 성공하고 내 자존심을 팔아가지고 우리 아낀 경비를 지금 그렇게 함부로 막 쓰는 거 아니야. 하지만 자존심을 팔지 않았죠. 턱식에게 그거는 뭐 팔지 않았다. 뿜빠이 하면 되잖아. 이럴 때는 우아한 멘트 안 나오죠?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야. 아마 우리가 고생해서 한 거다. 그 더치페이 안 할까봐 잔소리를 막 앞에서 계속 하니까 앞에서 정숙님하고 조색치님이 그걸 되게 웃기게 봐. 백합님은 점점 이렇게 듣기 힘들어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맞아. 조색천 씨가 확실히 그래도 턱식보다 어른인 게 너 어제는 얻어먹고 뭘 그런 얘기를 하냐라고 하면은 여기서 턱식님 진짜 완전히 이미지 망가져버리는 건데 그런 부분까지 건드리진 않더라고. 여기서 오히려 조색친이 우아하지. 턱식님은 우아하게 살고 싶어 하지만 저런 행동은 우아하지 않아요. 사람들 바보 아니거든. 그 돈 몇 푼에 실은 우아함을 파는 거거든. 물론 뭐 우아함을 팔아서 돈을 번 거나 다름없죠. 자신의 자존심을 팔아서 음식을 얻어먹었으면 뭐 그만큼 뭐 번 걸 수도 있을 거고 그거가 자존심을 팔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으면 뭐 더 좋은 걸 수도 있을 거고 다만 이제 우아하진 않다. 턱식은 그대한테 많이 주고 싶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 어차피 줄 거면 백합이 그 돈 쓰겠다는데 왜 백합님이랑 사귈 것도 아니고 결혼할 것도 아닌데 어차피 줄 돈을 왜 아끼게 하려고 하는 거죠? 이거 뭐 나중에 와이프 되면은 돈 쓸 때 쓸 수나 있겠어? 여기서 친구들 만나가지고 어제 우리한테 뭐 사줬던 친구한테 조금 더 보태는 것도 지금 눈치 보여서 이렇게 일장 연설을 들어야 되는데 그럼 어차피 남겨서 줄 거고 그러면 백합이 써도 되는 거잖아. 턱식님은 오히려 정숙님한테 내가 예쁘다 해주는 나 같은 스타일이면 더 맞을 수도 있다. 정숙님은 아이고 정숙님이었으면 턱식님하고는 바로 부딪히지. 그래서 턱식님은 정숙님한테 오히려 정숙 너는 나 같은 사람이 맞았을 거다. 근데 정숙님이 턱식님은 옆에서 서포트를 매너 있게 신사적으로 하긴 하거든요. 아주 젠틀한데 본인이 하다가 제풀에 지치는 유형이에요. 턱식이 너는 조색친 같은 사람보다 나처럼 이렇게 이쁘다 하는 사람이 더 맞을 수도 있어 라고 하는데 정숙님은 어때요? 조색친을 사랑하잖아. 이미 결혼식을 올리는 것 같은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정숙님이 턱식님 매너 있죠. 그런데 본인이 하다 본인이 제풀에 지치는 유형이잖아요. 우리 조색친 씨는 안 그러는데 턱식님이 어딜? 그래서 컷 당했어 정숙님한테. 정숙님한테 그런 립서비스가 뭐 단기적으로 통할 수는 있어도 정숙님은 자기가 좋아야 돼요. 그렇게 다가오는 사람은 경계예요. 그렇게 뭐 제풀에 지친다. 상대방이 그만큼 알아주지 못하거나 내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그거에 지친다. 인정받으려고 한다. 정숙님은 턱식님의 그런 부분을 이제 확실히 컷하지. 왜냐면 정숙님은 조색친님밖에 없으니까. 복채를 준다. 턱식님이 이렇게 복채 주는 농담을 하거든요. 50루피, 800원. 많이 썼네. 그렇게 마지막 날 식당으로 갑니다. 복채 800원이라니. 농담이니까 그렇지. 그 정숙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 상할. 차라리 복채 내지 말고 그냥 밥을 사든가 카페라도 사든가. 백합은 정숙한테 얘기를 하면서 이 백합이 정숙한테 얘기하고 이런 모습 보면 정숙님이 또 되게 잘 들어줘요. 그러니까 정숙님이 직업적으로는 되게 수용하는 부분도 넓고 경청을 하는 사람인 거지. 조색친에게만은 그게 안 된 거지. 내가 감정적으로 친밀한 사람이니까. 정숙님은 이제 조색친에 대해서 제작진이랑 여행하는 것 같았다. 여기서도 백합님이 거기에서 오히려 턱식이 그랬다. 여기서 턱식은 자기가 사랑꾼이고 막 이러고 싶었거든요. 모든 거를 다 해주는 사랑꾼으로 비추고 싶었는데 그거를 백합님이 지금 다 깨버렸어. 마지막 날 방송 30분을 남겨두고
턱식님이 마지막에 표정 엄청 안 좋아지거든. 백합님은 여기 숙소 근처도 막 그런 거 하고 싶은데 턱식이 막 우리를 힘들게 했다. 턱식은 막 다 다니려고 했다. 너 너무 힘들었다. 그런 것들을 막 거의 고자질하듯이 얘기를 해버리고 있죠. 조색진이 뭐 앞담화를 해. 우리 뭐 따로 다닐 거 그랬다. 차를 여자랑 남자랑 따로 탈 거 그랬다 하는데 턱식은 또 이 와중에도 어른스러운 척. 괜찮아. 그냥 들어주면 돼. 애들이 그냥 불평불만하는 거지. 그냥 들어주면 돼. 뭐 애들이 뭐 그렇지 뭐 하는 마음으로 지금 센 척을 하거든요. 지금 턱식님은 기본적으로 대등한 관계를 몰라. 잘 못해. 그러게요. $300의 행방은 노동 아무도 알 수 없지 뭐. 이게 사이가 좋아도 커플끼리 만나면 싸우기가 쉬운데. 그래서 백합님이 뭐 나도 그만 보고 싶대. 턱식도 그만 보고 싶어 했어. 이 사람은 방송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어. 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정숙님은 빵 터지고 뒤에서 영숙님은 표정이 완전히 굳어버려요. 표정 관리를 전혀 못해. 그치. 연인이 아니니까 뭐 사랑꾼은 아닌데 사랑꾼처럼 보이고 싶었다는 거지. 그런 이미지라는 거지. 여기서 백합님의 말은 뭐 거짓이 없거든요. 턱식님은 백합이 배신자다라고 생각하겠지. 내가 그만큼 챙겨줬는데 뒤에 가서 저렇게 한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고. 턱식은 그래도 마지막이니까 좋다 하면서 마지막이니까 참자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나는 여자들이 해피하면 그걸로 됐어. 마지막까지도 여자들이 해피하면 그걸로 됐어. 여자들에서 굉장히 잘 알고 여자들을 생각하고 사랑꾼 혹은 기사도 정신을 발휘하는 멋진 남자로 스스로를 포지셔닝 해가고 있거든요. 사랑한다, 이쁘다 이런 말만, 좋은 말만 해준 기사도 정신. 그게 턱식님이 생각하는 추구하는 멋진 남자의 모습인데 잠깐 친구를 만나러 나갈 때도 아침부터 양해를 구하고 라면까지 밥까지 딱 차려주고 나가는, 맥주까지 따주고 이런 멋진 모든 걸 다 해주는 기사도. 그게 턱식님이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이죠. 여자들이 행복한 게 중요하지 우리가 뭐 행복한 건 중요하지 않아. 이게 그 사람이 저런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아닐 수 있다. 그렇죠. 그 사람의 추구미이지 그 사람이 실제 그 사람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지. 한식당으로 갑니다. 그래서 턱식은 나는 연비가 좋아져서 나는 아까 커피 먹어서 이미 배가 차서 아무것도 안 먹어도 되는 상황이긴 해 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오면서 백합님에게 굉장히 배신감을 느꼈고 한식당을 와가지고 막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이면 자존심이 상하거든. 연비가 좋아졌다라는 거는 원래 그 정도는 아니었다는 얘기잖아요. 원래는 배가 안 차는 상황이었다는 거 아니야. 배가 차서 아무것도 안 먹어도 되는 상황이긴 해. 여기서 조색츠는 거기서 왜 먹어 이런 거 안 하고 백합아 많이 먹어 해버려. 턱식은 우리 많이 못 먹어 그러거든요. 혹시라도 계산하라고 할까봐 돈이 많이 나올까봐 두려운가봐. 우리 많이 못 먹으라고 하는데 아니 백합님은 많이 먹을 것 같은데? 많이 먹을 수도 있지. 지금 막 백합님 너무 행복해 막 이러고 있는데 우리 많이 못 먹어 이러고 있어. 백합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자꾸 우리라고 묶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턱식님은 우리 많이 못 먹어라는 빌드업은 카페에서 돈을 더치페이 했을 거 아니에요? 이 식당에서는 계산을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했을 수 있어. 여기서 이제 계속 하루에 한 끼 먹으면서 돈을 아껴가지고 이만큼이나 돈을 남겼는데 인도에서 한식당은 비쌀 거 아니야. 몇 시간 후에 가면 한식 먹는데 여기서 지금 한식당을 굳이 가가지고 비싼 돈을 쓰고 싶지 않은 거야. 이미 한국 가서 딸이랑 먹어도 되고 집에 가서 먹어도 되고 하는데 턱식은 여기에서 괜히 여기서 먹고 숟가락 얹어가지고 똑같이 돈 내고 싶지 않은 거지. 백합님은 뭐 턱식님의 그런 마음 알겠어? 그냥 너무 신난다 이래서 가는 거지. 저렇게 되면 턱식님 입장에서는 내가 안 먹었어도 백합님이 먹었으니까 저 돈을 나눠야 된단 말이에요. 턱식 입장에서는 계산대로 안 되는 거지. 백합님이 너무 좋아하고 정숙님은 턱식님의 생각도 모르고 막 주류 메뉴판 이런 거를 막 줘요. 술도 시켜 막 이러면서. 백합님은 막 오삼불고기 막 텐션 너무 높아져가지고 막 음식 막 된장찌개 김치찌개 막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막 너무 신났어. 그 상황에서 턱식님은 멍하니 보고 있어. 표정 관리 안 되고. 지금 고민이 되겠지. 주문이 되는 게 삼겹살 4개 막 육개장 된장찌개 막걸리 막 쫙 시키니까 이런 거 비싸지. 우리나라에서 먹는 막걸리보다 훨씬 비쌀 거 아니에요. 원래 그 현지 음식이 아닌 게 아무래도 비싸긴 하겠지. 여기서 백합님이 너무 좋다 하는데 턱식님은 이 표정이 굉장히 그늘이 드리우거든요. 심지어 삼겹살을 안 먹거든? 그러면 이거는 그냥 단지 삐져서 그랬다라기에는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턱식님을 보면 저것에서 돈을 내는 게 좀 아까워서 이게 마지막까지 잘 아껴왔는데 굳이 마지막에 이런 헛발질로 남은 돈을 쓰고 싶지 않았을 수 있겠지. 턱식님 표현대로 쇼핑몰에 가서 백합님에게 많은 걸 사주고 싶어서 그랬을 수 있겠지. 여기에서 돈을 쓰는 게 아까워서. 여기서 이렇게 돈 쓸 거면 지금 아까 우리 캐리어에 넣은 햇반이랑 라면 먹으면 되는데 굳이 뭐 된장찌개? 집에 라면 먹으면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안 먹은 걸 수도 있겠다. 여기서 이거는 정숙님과 이야기하는 그 파트는 나중에 이제 정숙 조색진 파트에서 보기로 하고 여기서 턱식님이 자기가 고기를 굽습니다. 턱식님의 이 행동 패턴은 낯솔 사계에서도 나왔어요. 낯솔 사계에서도 그때 자기가 갈 곳이 없고 삐졌었잖아요. 삐졌을 때 방 안에 틀어박혀서 안 나와.
자기는 뭐 더 이상 안 해 하고 안 나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서 나는 빠져주는 거야 라는 식으로 하거든요. 지금 여기서도 똑같아. 나는 빠졌고 나는 고기 굽는 사람이야. 셋이 얘기해. 근데 나이가 들면 그게 삐진 행동이고 오히려 분위기를 망치는 행동이고 그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를 다 알죠. 뭐 애들이나 나 아무렇지도 않아. 나 아무렇지도 않아. 나 그냥 방에서 쉬는 거야. 아닌 거 알지 다.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그건지 아니면 진짜 저 삼겹살 값을 더치페이 하고 싶지 않아서 안 먹은 건지는 모르겠어. 백합님은 저 이제 삼겹살이 이제 군침이 돌고요. 턱식님은 몇 시간 후면 이제 한국 가는데 굳이 여기서 왜 먹어? 한국 가면 훨씬 싸게 더 맛있는 제대로 된 삼겹살 먹을 수 있는데 돈 아깝다. 이 마음이 오히려 더 컸을 수도 있는 것 같아. 이게 삐져서 그런지 백합님에게 서운해서, 삐졌다는 표현은 좀 백합님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서운해서 그런지 아니면 진짜로 저걸 더치페이 하기가 싫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둘 중에 하나는 확실한 것 같아. 그때 낮술 사기에서도 과자랑 생수 2통 막 가져갔었지. 기본적으로 먹는 거에 대해서 확실히 좀 생존이 힘들었던 사람처럼 행동해. 실제로 그러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우아한 삶을 꿈꾼다면 기본적으로 조금 더 여유가 있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백합님에게 또 고기도 챙겨주고 고기 너무 잘 구웠다고 칭찬하고, 여기서 백합님이 고기 너무 잘 구웠어 칭찬했죠? 턱식님한테 고기를 먹여주려고 해요. 고기를 먹어주려고 하는데 맛있는 거 그대 먹어 하면 나는 괜찮으면서 굳고 부이네요. 그냥 한번 입에 넣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게 뭐 삼합이나 아니면 장어처럼 호불호가 그렇게 갈리는 음식은 실은 아니잖아요. 물론 싫어할 수도 있어. 세상에 삼겹살 싫어하는 사람 있을 수 있지. 지금 막 괜찮아 하면서 막 냉동 삼겹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사실은 정말 냉동 삼겹살을 싫어서 그냥 안 먹는 걸까? 여기서 냉동 삼겹살에 돈을 쓰고 싶지 않아서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이 돈이면 한국 가가지고 냉장 삼겹살 먹지 굳이 인도에서 냉동 삼겹살 나는 먹고 싶지 않아. 돈을 안 내려면 한 점도 안 먹어야 돼. 나 한 점도 안 먹었는데 이렇게 돼야 이게 논리가 맞지. 그러니까 저거는 그냥 진짜 편견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 정숙님이 턱식님한테 왜 이렇게 못 드세요 그래. 별로 입맛이 없어요. 아까 커피 마셔서 입맛 없대. 많이 먹어. 그대가 행복하면 그걸로 된 거야. 이런 말들을 하면서 턱식님은 자기가 같이 여행한 사람의 행복만을 바라는 그런 사랑꾼, 배려남, 기사도 정신이 투철한 멋쟁이, 매너, 신사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대가 행복하면 그걸로 된 거야. 그대가 행복하면. 턱식님이 꿈꾸는 그 상황이 어떨지, 자기의 모습이 어떨지 고기를 쫙 구워주고 그대가 행복하면 한 점도 나는 먹고 싶지 않았지만 너를 위해서 내가 이 시간도 온전히 너를 위해서 할애하고 있다. 턱식님이 지금처럼 여론이 안 좋아질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죠. 지복행은 가려는 멤버를 찾는 게 좀 어렵긴 하겠어. 왜냐면 지복행에 가버리면 어떤 자기의 살아온 궤적이나 이런 것들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 버리거든요. 특히나 이제 인터뷰나 자기소개 때 자기를 좀 포장했던 사람들은 지복행에 가면은 포장지가 다 벗겨져 버리거든. 그 벗겨져도 이 사람이 그래 좀 힘들게 살았구나, 이 사람이 이런 걸 꿈꾸는구나 생각하면서 이해가 되긴 해요. 예를 들어서 22영수도 이 사람이 이런 부분에서 좀 힘들었고 이렇게 노력하며 살아왔겠구나, 이게 좀 그렇거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심연이 드러나 버리고, 지복행이 같이 간 사람하고는 보통 사이가 안 좋아서 끝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복행에 나오려는 분들이 처음에는 22영수님 같은 경우는 22영수과 혹시라 또 잘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나왔겠지만 결과적으로 어때? 안 됐어. 오히려 안 보는 사이가 됐지. 다친 결말이 나버렸고, 구옥수님과 사호도 마찬가지. 이번에 사정숙님도 이 정도의 깊은 마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안 됐단 말이에요. 지복행에 나온다라고 하면 말 그대로 그냥 여행의 메리트밖에 없는 것 같아. 방송을 통해서 관심을 받고 여행을 다녀온다, 이 메리트밖에 없고, 그러면 이게 제작진 입장에서는 그래도 진정성 있는 사람을 찾고 싶을 텐데 진정성 있는 사람이 섭외가 되는 거는 더 어려워진 프로가 돼버린 것 같아요. 지금 이 과정들을 쑥 보니까 진정성 있는 사람은 빌런이 돼버리고 진정성이 없이 나오는 사람들은 그냥 왔다 가는 거고 방송하다 가는 거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상당히 좀 딜레마가 있을 것 같아요. 제작진 입장에서도 미안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힘들게 여행을 하셨고 오늘은 가장 행복한 걸로 해주고 싶다. 아니 가장 행복한 걸로 해주는 거랑 본인이 안 먹는 거랑 무슨 상관인데요. 이것도 사고방식이 좀 이상해.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셔서 행복해? 그건 짜장면이 하나일 때 얘기잖아요. 이 사람이 진짜 행복하려면 같이 먹으면 더 행복할 수도 있어. 돈을 조금 더 쓰고 내가 좀 뭐 별로 안 좋아해. 그래도 같이 먹는 재미가 있는 사람도 있죠. 같이 먹는 게 더 행복할 수도 있어.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했고 내가 짜장면을 두 사람 분을 먹으면 행복한가? 짜장면을 한 그릇 시킬 돈밖에 없어? 이런 게 너무 턱식님이 힘들게 살았나? 어쨌건 백합님은 그래도 행복하다. 턱식님은 나 때문에 많이 힘드셨어.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데 턱식님은 고기를 굽기만 하고 먹지는 않고 구워주고 그대 행복하면 됐어. 낯설 사기에서 방에 혼자 들어가 있던 때와 실은 심리적 맥락이 비슷하죠. 나의 희생으로 그대가 행복하다면 비장한, 그대를 위해서 헤어져 준다. 비장한
그런 모습으로 뭐 백합님은 우리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말자, 턱식님은 나는 좋았다, 서로서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다들 인터뷰 때 그 말하지 않았어? 백합이 하는 말이에요. 내 돈 주고 안 오는 나라. 인도는 원래는 내 돈 주고 안 온다. 그런데 오히려 나는 인도 또 오고 싶다고 말했어. 인도에 인터뷰 때 또 오고 싶다고 말했다. 백합님이 또 오고 싶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우리는 알죠. 인도에 왔는데 인도를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갔다 라는 뜻이기는 하지. 이렇게 말할 정도면 영식이 네가 굉장히 잘한 거야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뭐 잘해서 하는 말은 아니죠. 토닥토닥 뭐 고마워 이러거든요. 저 고마워란 말에 턱식님이 되게 뭉클해 하는데, 백합님이 턱식님한테 고마워라는 말 이전에도 했어요. 여기서 처음 하는 거 아니거든. 여기서 턱식은 이렇게 표현해주고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는 거를 처음 느껴본대. 아니야, 4일차인가 3일차인가 4일차부터 강행군 하기 전에는 이런 거 했었어. 여기서도 이제 턱식도 턱식 나름대로 약간의 수동 공격이지. 나는 처음 느껴본다. 모두 포함해서 전부 다. 테이프 깎으면 바로 나와. 앞에서 했었지. 나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다. 진심으로 뭐 고맙다, 위안을 얻었다 이러는데, 턱식님이 갑자기 막 진지하게 막 얘기를 하고, 난 누군가의 아빠로, 아들로, 연인으로 늘 강해야 했다. 늘 강하게 우리의 지갑을 지켜야 했다. 늘 강하게. 여기서도 우리의 지갑을 지키기 위해서 백합한테 한 소리 했지. 더치페이 무슨 소리야, 지금 가위바위보 해야지. 지금 우리가 쏘긴 뭘 쏴. 더치페이 해야지. 우리의 지갑을 지켜야 돼. 우리가 밖에 나가서 한 끼만 먹을 수 있도록 지켜야 되고. 저게 약간 본인의 그릇에 비해서 굉장히 힘든 삶을 살고 있다는 거는 맞아요. 그건 맞는 것 같아. 지금 아빠로서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 거 맞고. 근데 누군가의 아빠로, 아들로, 저기 아들로가 왜 나왔지? 저런 게 실은 이 사람의 무의식에 연결되는 포인트예요. 누군가의 아빠로, 아들로, 연인으로 늘 강해야 했다라는 거에, 지금 아빠? 오케이, 이해해. 딸 두고 왔고 딸 생각나겠지. 연인으로? 오케이, 이해해. 지금 정숙님하고 조색치님 연인이 됐네 마네 하면서 농담했었거든. 아들로? 갑자기 아들로가 나왔다고? 아들로 늘 강해야 했다고?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 실은. 물론 이거는 이제 개인 상담을 할 때의 스킬이에요. 이렇게 상담을 할 때, 저는 누군가의 아빠로, 아들로, 연인으로 했는데, 거기서 지금 튀잖아, 아들로라는 표현이. 조금 지금까지의 이 자리의 맥락과 이 질문에 대한 맥락에서 약간 벗어나 있잖아요. 여기에 단서가 있는 거야, 실은. 그러면 이걸 기억해놔야 돼요. 바로 물어보지 않아도 돼. 아들로서 그렇게 강해야 됐는데 힘든 건 없었나요? 라고 물어보겠지. 조금 더 간접적으로. 아들로서 그렇게 항상 강해야 됐다는 거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어떤 사례 같은 게 있나요? 라고 물어보거나.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말하는 이 큰 줄기에서 살짝 벗어내는 포인트에 이 사람의 무의식 게 굉장히 중요한 단서들이 담겨 있어요. 이걸 기억해놔야 돼. 당장 안 물어봐도 돼. 마치 이 사람이 이미 나한테 말한 것처럼 그걸 가지고 질문해버리면 더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깊이 얘기하겠지. 저거를 기억해 놓는 겁니다. 이미 저 사람이 자기가 아들로서 힘들었다는 얘기를 마치 한 것처럼, 그거를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질문을 하면 이 사람은 거기서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의 내면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질문들을 해볼 수가 있어. 대화 스킬 측면에서는 그걸 가지고 바로 질문할 필요는 없어. 일단 기억만 해놓으면 나중에 어떤 방식으로든 조합해서 쓸 수도 있고, 내가 말을 조심해 줄 수도 있고, 사람이 다른 걸 말했을 때 저게 그런 뜻이겠구나 라고 유추하는 데 쓰이지. 그냥 뭐 딱 보이잖아요. 어렵게 살았을 텐데. 그렇게 하면은 진짜 그 딱 한 단계밖에 못 들어가. 제가 이거 영업 비밀을 알려주는데 이렇게 가볍게 받아들이다니 너무 아쉽군요. 이게 되게 단순한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은 그 사람이 어느 포인트에서 맥락에서 벗어난 포인트를 얘기했나, 저게 어느 거랑 연결돼 있나, 그걸 연결시켜 봐야 돼. 그래서 턱식님은 아까 했던 말에 이어서, 그럼 나는 언제 위로를 받고 누가 나의 안녕에 대해서 걱정해 줄까? 그 부분에 스스로가 좀 결핍이 있다는 거지. 결핍과 부재는 달라. 부재는 뭐가 생기면 괜찮아지는 거거든요. 결핍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감정이야. 위로, 걱정,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했다라는 거지. 그런 결핍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참 어려운 질문이지. 그 결핍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발작 버튼으로 우리를 괴롭히거든요. 안 좋은 소식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방 안에 호랑이 같은 존재야. 그 호랑이를 그래도 다루고 얘가 이렇게 막 어흥할 때 고기라도 구해서 갖다 줘서 얘를 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생겨. 내 발작 버튼이 올라오는 건 느껴져요. 그게 컨트롤이 돼. 이제 그 컨트롤 하려고 하면. 방 안에 호랑이야. 사라지지 않아요. 컨트롤 하면서 사는 거야. 소화비만 같은 거죠. 평생 그냥 다이어트 하면서 사는 거야.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그렇게 살 수 있어. 내가 평소에 나 자신에 대해서 좀 만족감도 갖고 내 일상도 행복하고, 관계에서 자꾸 내가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투영되는 배우자에게서 자꾸 발작 버튼이 눌린다 그러면 이 배우자에 대해서 자꾸 좋게 생각하려고 평소에 좀 자산을 쌓아놔야지. 계속해서 다스리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뭐 턱식님이 어떻게 보면 교보자가 돼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은 저런 결핍과 그런 발작 버튼은 다 있어요. 크고 작고 게 다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인생 PT 하는 거잖아요. 그래, 좀 좋은 소식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다. 컨트롤하는 방식은 하려고 하면 하려고 하는 만큼 더 늘어난다.
다행이죠. 휴지를 받습니다. 턱식님은 울지 않았지만. 턱식님은 이게 마무리를 또 잘 지으려고 합니다. 회피형들의 공통점, 회피도가 보여주는 공통점은 마무리를 할 때 좋은 모습을 남기는 경우가 많아. 감정을 분리해서 끝내니까. 널 사랑해서 헤어진다. 이것도 회피형 특 멘트라고 제가 이제 항상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멋진 모습으로 마무리를 하려는 그런 부분들. 장점이라면 장점이죠. 감정을 분리시키고 이성적으로 행동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사회적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 회피형 때문에 되게 이제 유치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 사랑해서 헤어지는 게 어딨어. 어릴 때는 그게 멋있게 보이지만 그게 한편으로는 누구도 행복하지 않는 결과잖아요. 고마운 파트너를 만났다. 턱식님 덕담하고 백합님도 너 덕에 인도 왔다. 이렇게 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 턱식님은 마지막까지 택시 잔돈을 바꿔가면서 택시에 절대로 남은 걸 주지 않고 마지막까지 최대한 아끼는 턱식님의 모습. 약간 이게 사람이 자기에 대한 메타인지가 잘 돼야 돼. 우리가 저스티스를 읽은데 아쿠아맨은 육지에서 싸우고 플래시는 바다 밑으로 가고 뭐 이렇게 싸우면 안 될 거 아니야. 자기가 잘하는 그거 살려서 해야지. 턱식님의 장점은 그때그때 조율하고 협상하고 임기응변하는 거. 물론 계획적인 이게 제2 성향이라고는 하는데 오히려 백합님이 계획이나 이런 걸 쭉 짜고 턱식님이 중간중간에 물건 살 때 이렇게 협상도 하고 이렇게 사람들이랑 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풀어갔으면 둘이서 굉장히 손발이 잘 맞는 커플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오히려 이 팀의 지위는 물론 성격적으로는 안 맞는데 성향적으로 오히려 백합님이 지휘를 하고 턱식님이 전투를 하면 그랬으면 지금보다 더 서로가 존중하고 좋은 이렇게 손발이 맞는 파트너로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백합님이나 턱식님이나 성격적으로 그게 안 되지. 두 사람 진짜 보완되는 성격이고 서로가 끌릴 수 있는 포인트를 가진 분들이 맞기는 한데 좀 아쉽기는 해요. 이 분들이 인도가 아니고 조금 더 여유 있게 차라리 뭐 서울에서 하트 시간너처럼 이렇게 장기적으로 퇴근하고 만나고 뭐 그렇게 하면서 프로를 찍었다면 얘기가 달라졌을 텐데 조금 아쉽기는 해요. 뭐 현실적으로 그게 힘들었겠지. 턱식님은 아이도 있고 하니까. 두 사람은 소설로 남길 계약을 하고 마지막 짐을 싸고 갑니다. 마지막까지도 백합님에게 챙겨주고 옷도 입혀주고 그렇게 막 무겁다고 막 짐도 들어주고 그렇게 끝이 납니다. 백합과 턱식 정말 긴 여정이었네요. 정기 라이브 매일 2번 2시 22시 주말에는 2번 항상 투투투 기억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